네, 안녕하세요. 현재 뱅크샐러드에서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재직 중인 이기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드로이드 나이츠 세션에서 저는 코인을 힐투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공유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본 발표는 기술적 소개보다는 문제 해결 과정을 중점적으로 좀 공유를 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그 목차는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제 코인에서 힐트로 넘어간 이유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그 이후에는 코인과 힐트를 비교를 하고 또 이제 넘어가기 위한 여정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고요.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하면서 생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리고 이제 성과와 결론을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저희 뱅크샐러드 서비스는 이제 100% 코틸린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멀티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인이라고 하는 DI 툴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서비스 로케이터 패턴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구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MVP와 MVVM 아키텍처를 이제 같이 함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코인이란 무엇일까요? 코인은 이제 코틸린 DSL을 사용을 한 DI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DI와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은 서비스 로케이터 패턴을 이용해서 런타임에서 의존성 주입을 해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DI 도구와 이제 다르게 이제 어노테이션 프로세싱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스톱 파일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EAC 뷰 모델을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인으로 기존에 저희가 작성했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클래스를 작성을 하고요. 이제 클래스의 파라미터가 주입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제 싱글이라든지 뷰 모델, 팩토리 패턴을 이용해가지고 모듈을 선언을 해서 주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온크리에이트 콜백을 탈 때 다음과 같이 이제 스타트 코인 DSL 함수를 통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컴포넌트 주입을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코인.get을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인젝트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이제 레이지하게 인젝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액티비티나 그 프래그먼트와 같은 컴포넌트의 경우에는 이제 코인 컴포넌트를 내부적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나 이제 코인 컴포넌트를 지원하지 않는 다른 클래스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해서 이제 인젝트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코인의 장점은 러닝 커브가 낮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DI를 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노테이션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컴파일 시간이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뷰 모델 주입을 쉽게 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코인의 단점은 이제 컴포넌트가 생성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크래시가 발생을 한다는 단점이 있고요. 서비스 로케이터 패턴을 이용해서 이제 인스턴스를 동적으로 주입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런타임 퍼포먼스가 이제 DI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 뱅크샐러드와 같은 서비스의 경우에는 이제 런타임 시의 퍼포먼스가 떨어진다는 것도 이제 좀 개발을 하면서 느끼게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리플렉션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성능상 이제 좋지 않다라는 부분도 존재를 하고요. 이제 coin.get과 같은 함수를 이용할 때 이제 모듈 간 의존성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에 나중에 멀티 모듈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전향 시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는 부분도 단점에 속한다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는 과연 코인을 잘 사용을 하고 있었을까요? 일단 저희가 이제 모듈을 쓸 때 이제 멀티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의존성을 이제 주입할 때 이제 coin.get을 이용을 해가지고 무분별하게 많은 곳에서 참조를 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coin.get을 이용하는 경우에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었는지 모른다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런타임 시의 객체 주입에 대한 검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oin.get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그 저희가 파라미터를 통해서 또는 어떤 그 필드의 변수선을 통해서 쓰이게 되는데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방법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고 이제 해당 함수를 호출하는 것을 제거를 하고 각 사용처에 적합하게 코인 모듈을 생성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무분별하게 이제 모듈에서 의존성과 상관없이 객체를 가져다 쓰는 게 아니라 주입받는 방법과 동일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DI의 특성을 이제 가져다 쓸 수가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인 모듈을 통한 컴포넌트 주입은 다음과 같이 이제 모듈을 여러 개로 쪼개서 이제 팩토리 패턴이든 싱글턴이든 구현을 해서 주입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성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모듈 간 의존성을 좀 더 명확하게 정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생성자에다가 만약에 주입을 하게 되는 경우, 이전까지는 코인.get을 사용을 했지만 이번에는 이제 그 외부에서 모듈을 통해 주입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무분별한 의존성 주입이 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개선 방법을 정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작업 티켓을 만들어 할당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라와 같은 그 작업 도구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에픽이라는 것을 설정을 한 다음에 이제 각 모듈을 어떻게 마이그레이션 할지 티켓을 만들어서 배분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팀원들이 함께 작업할 수 있도록 티켓 생성을 하고 분배를 했지만,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에 대한 그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희 안드로이드 팀 매니저 분인 이제 박준호님께서 이제 코인.get에 대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본질적으로 그 DI에 대한 코드 개선이 이제 될 수 있나라고 이제 좀 어떤 의문점을 가지게 되었고, 이거에 대해서도 저도 이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이제 다른 DI 도구를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코인을 일단 잘 사용을 할지, 아니면은 필트와 같은 이제 새로운 DI 도구를 이제 도입을 할지를 선택을 하기로 했는데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슬랙을 통해서 이제 투표를 하는 문화가 이제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슬랙을 통해서 투표를 받아서 결국에는 힐트를 사용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은 힐트로 넘어가고자 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제 저희가 유스 케이스나 레파스토리 같은 클래스를 이용하면서 이제 코인에서 의존성을 주입을 해줄 때 그 의존성을 주입해주기 위한 컴포넌트가 존재하지 않아서 이제 런타임 시 크래시가 발생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코드 리뷰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크게 느끼고 이제 DI 도구를 새로 도입을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고민 끝에 2분기에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런타임 시에 그 세이프한 디펜던시 도구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DI 도구로 힐트를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인과 힐트를 좀 비교를 해가지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코인과 힐트를 비교했었을 때 힐트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힐트란 이제 프로젝트에서 DI를 실행을 하는 상용구를 줄이는 이제 안드로이드용 DI 라이브러리이고요. 이제 기존에 이제 저희가 많이 사용을 했던 이제 대거라는 도구를 랩핑을 해서 훨씬 더 쉬운 사용성을 제공한다는 것을 좀 이제 장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제 기존에 저희가 안드로이드용으로 사용했었던 대거 안드로이드와 비교했을 때 이제 어노테이션, 모듈 컴포넌트와 같은 관계에 있어서 스코프 설정을 위한 이제 러닝 커브가 높았었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 이제 러닝 커브를 줄였다라는 지금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정식 버전이 지금 릴리즈 되었기 때문에 실제 프로덕션에 사용함에도 이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서비스 로케이터 패턴인 코인과 그리고 이제 지금 DI 패턴을 사용하고 있는 힐트를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힐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의존성 주입을 그 이제 컴파일 타임에 해주기 때문에 이제 그 핵심 클래스에 이제 종속성을 주입을 해주고, 그리고 호출 방법은 단 한 번만 호출을 해주면 된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전 관계 파악이 쉽다라는 게 매우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멀티 모듈과 같은 구조에 있어서는 훨씬 더 이제 디펜던시 사이클 없이 이제 명확하게 의존성 주입을 할 수가 있고요. 코인은 그에 반해 이제 서비스 로케이터에 종속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인젝터를 직접 호출을 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 번 호출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의존성 관계 파악이 이제 좀 어렵다라는 이제 좀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의존성 주입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힐트 같은 경우에는 빌드 시에 이제 그 자바 스타 파일을 생성을 해주기 때문에 DI 컨테이너를 생성을 해주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객체를 어떻게 생성을 해서 주입을 할지를 다 이제 제너레이팅된 파일에서 결정을 해서 이제 런을 돌게 됩니다. 그에 반해 이제 코인 같은 경우에는 DSL을 통해서 이제 빌드를 하고 이제 런을 하기 때문에 이제 객체 생성 및 주입을 이제 동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런타임 시에 주입이 된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힐트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코인과 비교해서 좋은 점이라고 하면은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보일러플레이트를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설정을 단순화할 수 있고, 그리고 테스팅하는 데 있어서 좀 개선된 방법으로 테스트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의존성 주입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반복돼서 디펜던시 사이클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인과 힐트에 대해서 이제 그 주입을 시작할 때, 트리거할 때 동작하는 코드를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기존에 이제 저희가 보던 것과 같이 스타트 코인을 이용해서 DSL을 정의할 수 있지만, 이제 힐트 같은 경우에는 힐트 안드로이드 앱이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이제 그 DI 컨테이너를 통해서 주입을 할 수 있도록 트리거를 이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듈을 정의를 하는 곳을 보면은 이제 코인 같은 경우에는 DSL을 통해서 모듈을 선언을 하지만, 이제 힐트 같은 경우에는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이제 어떤 스코프에 이제 주입을 받을지, 그리고 이제 모듈을 선언을 해가지고 그 모듈 안에서 어떤 컴포넌트를 주입을 할지를 다음과 같이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파지토리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좀 이제 되어 있는 케이스를 볼 수 있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레파지토리를 싱글턴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코인 같은 경우에는 싱글이라고 하는 이제 함수를 이용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실트에서도 이제 싱글턴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안드로이드 어노테이션으로 싱글턴을 넣어주고, 그리고 이제 DIP 이제 역전 법칙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이제 인터페이스로 구현된 구현체를 다음과 같이 주입을 해주는 방식으로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싱글턴 컴포넌트를 명시를 해줘야만 이제 싱글턴으로 이제 해당 스코프에서 동작이 가능하도록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뷰 모델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이제 공식적으로 라이브러리를 지원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제 레파지토리를 넣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타입을 명시를 하면 되고요. 힐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힐트 뷰 모델이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제 인젝트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생성자에다가 주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코인만큼 이제 쉬운 사용성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제 다음과 같이 코인과 대거2 그리고 힐트 이 세 가지를 비교한 표입니다. 일단 힐트가 이제 아직 적은 점유율을 갖고 있지만 이제 대거2보다 많은 부분에서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쉬운 사용성이 굉장히 이제 좋은 부분으로 저는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인에서 힐트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이제 모두가 합의를 볼 수가 있게 된 부분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힐트로 넘어가기 위한 여정을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저희는 힐트로 넘어가기 위해서 계획을 다음과 같이 세웠습니다. 이제 원페이저를 만들고 어떻게 마이그레이션 할지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픽을 만들어서 이제 피처 베이스라고 하는 브랜치 전략을 만들어서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나눠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제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엔지니어링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저희 팀에서 주도를 하고 날짜를 잡아서 이제 참여할 팀원들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태스크 포스를 구축을 하고 이제 하루 동안 코인에서 힐트로 이제 마이그레이션 하는데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는지 판단을 해서 이제 전수 QA 전까지 어떻게 맞출 수 있을지 마일스톤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는 원페이저라고 하는 방법으로 문서를 작성을 했고요. 이제 이 문서 작성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마이그레이션 전략을 세울지를 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듈을 리스트업을 하고 이제 티켓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저희는 이제 똑같이 지라 티켓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힐트로 마이그레이션을 하기 위한 기준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결 과제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힐트 마이그레이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를 시켰는데요. 일단은 그 POC를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스코프 내에 이제 그 디펜던시를 먼저 추가를 해주었고요. 그리고 이제 POC 모듈 대상으로 힐트 디펜던시를 추가를 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클래스 내에 안드로이드 앱에다가 이제 힐트 어노테이션을 이제 추가를 했었을 때 코인이랑 충돌되지 않는지를 검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모듈로 사용하고 있고 코인과 사용 중인 피처 모듈에서 이제 제외를 해서 그 피처 모듈 내에서 이제 힐트 모듈을 생성을 하고 주임용 함수를 추가를 해서 이제 동작이 잘 되는지 확인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파일 타임에 이제 잘 동작을 하는지 POC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POC를 통해서 이제 힐트를 적용한 POC 리뷰를 코드 리뷰를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드백을 통해 이제 개선점에 대해서 고민을 하였고 마이그레이션 가이드라인 문서를 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할 개발자를 모집을 하고 이제 태스크를 어사인하였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태스크 포스를 이제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회고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 설정 이후에 첫 번째 POC를 진행을 다음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그 이제 총 3명의 어프로브를 통해서 저희는 이제 코드 리뷰를 받게 되는데요. 일단은 평가해주면 좋을 부분을 이제 명확하게 정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POC 결과 이제 그 필요한 질문과 대답이 좀 오갈 수 있었고 이걸 통해서 가이드라인 문서를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먼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힐트 안드로이드 그레이드 플러그인을 추가를 해주었고요. 다음과 같이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필요한 모듈에 의존성을 추가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모듈 작성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세웠습니다. 이제 만약에 주입하는 컴포넌트 개수가 단수면은 s를 붙이지 않고요. 복수라면 s를 붙여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듈 클래스를 만드는 기준은 이제 패키지 안에 DI 패키지를 하나 만들어서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액티비티 프래그먼트 서비스와 같은 안드로이드 컴포넌트에는 안드로이드 엔트리 포인트를 넣어서 이제 그 주입에 대해서 해결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뷰 모델의 경우에는 힐트 뷰 모델을 이용을 해서 이제 모듈 필요 없이 자동으로 주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모듈 작성 기준을 이제 세우는 곳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MVP 프레젠터를 이용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코인의 팩토리 패턴을 통해 생성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프레젠터스 모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클래스를 구현을 해서 이제 팩토리 패턴으로 이제 주입을 받았습니다. 근데 다만 기존처럼 이제 디폴트 파라미터를 받는 것을 불가능하기 때문에 파라미터를 생성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이후 시점으로 넘기도록 했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차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유스케이스와 레파지토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프리팩스로 이름을 붙이고 복수인 경우에는 s를 붙여서 클래스를 구현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파지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s를 붙여가지고 클래스를 구현을 하고, 그리고 이제 프로바이더와 이제 유틸리티와 같은 여러 가지 부가적으로 도우는 클래스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수인 경우에는 프로바이더스 모듈을 붙였고, 네, 기본적으로 공통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프리픽스로 아무것도 붙지 않지만 이제 특정 모듈에서만 사용되는 프로바이더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프리픽스로 그 모듈명을 붙여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틸리티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힐트 안드로이드 클래스가 있는데요. 이제 안드로이드 어노테이션 클래스를 붙일 때 다음과 같이 네 가지를 위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힐트 어플리케이션 클래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힐트를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은 어플리케이션 스콥의 컨테이너 역할을 하는 기본 클래스, 그리고 이제 힐트의 모든 어노테이션이 붙은 모듈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트리거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너레이팅 된 파일을 보면은 다음과 같이 힐트가 프리픽스로 붙이게 되고요. 내부적으로는 컴포넌트 생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주입을 하는 코드가 동작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컴포넌트 클래스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안드로이드 컴포넌트 클래스인 이제 안드로이드 엔트리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힐트를 설정을 하고 어플리케이션 스코프에서 컴포넌트 사용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그 하위에 있는 서브 컴포넌트로 이제 안드로이드 컴포넌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종속 항목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인젝션 되는 부분을 보면요. 이제 안드로이드 컴포넌트 클래스에 DI 컨테이너를 추가를 해서 이제 하기 위해서는 힐트 안드로이드 앱이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어플리케이션 클래스에 명시적으로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컴포넌트 생성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안드로이드 엔트리 포인트를 지정한 어노테이션 타깃에다가 서브 컴포넌트를 생성을 해서 주입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안드로이드 엔트리 포인트를 지원하는 타입은 다음과 같고요. 일단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것은 액티비티나 프래그먼트, 그리고 이제 서비스 같은 용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뷰 모델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식적으로 라이브러리에 포함이 되었는데, 이제 대거와 다르게 정식적으로 AAC 뷰 모델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어노테이션을 붙여서 주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힐트 거터 아이콘이라고 하는 것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펜던시 내비게이션을 이제 좀 명확하게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기능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힐트 모듈 선언을 할 때는 프로바이드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프로바이드 어노테이션은 이제 객체를 생성을 해서 주입을 해줄 대상이라는 것을 명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객체에 대해서 만약에 분리를 하고 싶다고 하면은 이제 퀄리파이어라고 하는 이제 전략을 통해서 이제 구성을 해서 인스턴스에 대한 주입을 명시적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앱스트랙트를 이용한 케이스인데요. 이제 바인즈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이용할 때는 다음과 같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앱스트랙트 클래스의 앱스트랙트 펑션으로 이제 제공이 되어야 하는 것이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구현된 그 컴포넌트에 대해서 바인딩을 해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인터페이스로 정의를 한 것으로 반환을 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힐트 컴포넌트의 하이어러키인데요. 이제 싱글턴부터 밑에 이제 뷰스코프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프 사이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애플리케이션 컴포넌트부터 이제 서비스 컴포넌트까지 그 라이프 사이클이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특정 이제 그 콜백 함수를 통해서 주입이 됐다가 이제 해제가 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텍스트의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직접 생성하는 것이 아닌 안드로이드에서 이제 생성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틸트를 통해서 대신 주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를 통해서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이제 컨텍스트를 주입받거나 이제 액티비티나 프래그먼트와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액티비티 컨텍스트, 프래그먼트 컨텍스트 어노테이션을 붙여서 주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컨스트럭터에 인젝트 어노테이션을 붙이는 것도 잊지 않고 꼭 해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힐트로 마이그레이션 하면서 생긴 문제들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그 코인을 통해 주입된 클래스의 의존성을 알기 어려운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제 특정 코인 모듈을 한 번에 좀 제거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무래도 좀 많았었는데요. 저희가 모듈이 많기 때문에 이제 주입된 인스턴스가 여러 곳에서 사용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추적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는 그림은 힐트를 통해서 선언된 모듈을 통해 깔끔하게 주입을 하는 것인데 이제 코인이랑 힐트랑 이제 공존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인스턴스가 중복되어 사용되는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할 확률이 점점 높아진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코인 모듈이 있었는데요. 코인 모듈을 통해 다음과 같이 주입이 됐었던 거를 여러 모듈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좀 주석을 통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쉽게 제거를 하기 어려웠던 것은 다른 모듈에서 의존성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같이 공존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음과 같이 이제 생성자에서 주입을 해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었지만 이제 힐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스트럭터 파라미터로 디폴트 밸류를 사용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는 유스 케이스에서 많이 일어났었는데요. 이제 유스 케이스에서 이제 그 생성자 파라미터로 이제 기본 값을 넣어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다음과 같이 이제 프로바이드 이제 어노테이션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외부에서 생성을 해줄 때 이제 파라미터가 디폴트 파라미터가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이 코인.get으로 get으로 이제 사용을 했다가 이제 그 생성을 해서 주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후에는 이제 코인.get으로 사용하던 그 이제 모듈들을 제거를 하게 되었었을 때 이제 전에 보여드렸었던 것과 같이 생성자의 이제 인젝트를 통해서 이제 객체 생성된 것을 주입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 프래그먼트 컨텍스트가 액티비티 컨텍스트와 다르다라는 이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프래그먼트에는 저희가 무의식적으로 컨텍스트를 액티비티로 타입캐스팅하여 이제 사용하는 것이 좀 많았는데요. 이런 것들 때문에 프래그먼트의 컨텍스트 래퍼로 이제 힐트를 통해서 이제 주입을 할 때가 있었는데 여기서 가져오는 컨텍스트는 액티비티 컨텍스트가 아니다라는 부분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힐트에서는 이제 이를 이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런타임 시에 크래시가 나는 경우가 발생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베이스 컨텍스트라는 것을 통해서 액티비티를 찾아 가져오는 방법을 알 수 있었고 이걸 통해 가장 최상단의 컨텍스트인 액티비티 컨텍스트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와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제 어떤 거에 대해서 뭐 구현된 클래스가 있었을 때 다음과 같이 생성자로 주입을 하게 되면은 그 컨텍스트가 프래그먼트의 컨텍스트인지 아니면은 액티비티의 컨텍스트인지 또는 뭐 다른 그 어떤 안드로이드 컴포넌트의 컨텍스트인지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if 문으로 분기 처리를 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기존과 같은 코드를 이용을 했다라고 하면은 크래시가 발생했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은 웹뷰에서 어떤 것을 초기화하는 함수인데요. 이 함수에서 사용할 때 이제 그 뷰 컴포넌트 매니저에서 프래그먼트 컨텍스트 래퍼에서 만들어진 컨텍스트인지를 판별을 하고 이제 그 컨텍스트면은 이제 캐스팅을 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베이스 컨텍스트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액티비티의 컨텍스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요. 이제 그게 아닌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컨텍스트를 캐스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디폴트 밸류를 이제 생성자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프레젠터를 이용할 때 이제 뷰 인터페이스를 이제 액티비티를 구현체로 사용을 해서 이제 넘기도록 했었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액티비티에서 이제 생성하는 시점에
이제 디폴트 밸류로 정의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저희의 문제점은 힐트로 주입을 할 때 힐트에서는 이제 디폴트 밸류를 지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코틀린을 사용할 때 이제 그 디폴트 생성자가 이제 생성될 때 디폴트 밸류를 이제 넣어주게 되면은 어떤 것에는 들어갈 수 있고 어떤 것에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해주기 위해서 필드로 이제 오버라이딩해서 뺄 수 있도록 이제 바꿔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레젠터와 같이 이제 MVP에서 사용하는 프레젠터의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뷰를 이제 다음과 같이 넘기게 되었는데요. 이것도 이제 하단으로 필드를 넘겨서 이제 디폴트 밸류를 쓸 수 없으니 멤버 변수로 이동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그 이제 동적으로 주입하는 파라미터인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제 코인 같은 경우에는 DS를 통해서 이제 동적으로 생성을 해서 주입을 해주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제 레이지 그 생성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파라미터를 주입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 힐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뷰 모델의 이제 하위의 파라미터를 추후에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온크레이트 시점에 예를 들어 엑스트라 데이터를 받는 경우 인텐트를 통해 데이터를 넘겨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결국에 이제 이렇게 해서 마이그레이션을 시도를 했는데 이제 이걸 통해서 성과와 결론을 한번 좀 공유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마이그레이션 기한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태로 이제 좀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번 그 타임라인을 좀 공유를 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현재 어떤 부분이 마이그레이션이 되지 않았는지, 어떤 파일에서 이제 코인 모듈을 사용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그 체크하기 위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매번 공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드 프리즈라는 저희 이제 정책상 코드를 더 이상 수정을 하면 안 되는 그 과정이 있는데 이제 그 전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이제 많은 노력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엑셀 시트를 통해서 이제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매번 체크를 했고요. 그래서 결국 2분기에 저희가 목표를 했었던 코인에서 힐트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도 성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버그 티켓까지 생성을 해서 기존에 힐트로 마이그레이션 하면서 버그가 나왔었던 부분까지 QA를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한 다음에 나왔던 버그도 이제 말끔하게 해결을 해서 2분기에 마이그레이션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그레이션 하면서 정리한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코인과 힐트가 공존하는 것은 매우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인에서 힐트로 넘어가는 가이드가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각 서비스마다 현재 상황에 맞게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주입에 대한 테스트 코드가 잘 작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힐트를 반드시 도입을 할 필요 없다라는 부분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대거출을 사용을 하신다면 보일러플레이트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기 때문에 힐트는 저는 필수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동적으로 주입하는 코드가 많다면 힐트 사용을 좀 재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멀티모듈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기존의 무분별한 주입을 코인을 통해서 하게 됐다고 하면은 이제 디펜던시 그래프를 명확하게 정의를 하시고 그 이후에 힐트를 이제 사용할 때 주입에 대해서 문제 없도록 만드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힐트 위에서 개발을 하고 싶은 분들과 이제 어떤 문제를 이제 같이 해결하고 싶은 분들은 뱅크샐러드에 지원을 해주셔서 저희와 함께 이제 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